네. 그럼요. 매 순간 슬럼프죠. 1,400~500곡 썼다고 했는데 네. 1,400~500번 슬럼프예요. 막 술술술 써지는 경우는 진짜 없죠. 어떤 모티브 떠오르면 계산하고 또 놔뒀다가 또 다시 고치고 하면서 완성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결국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곡을 쓰는 건 내 스스로 벼랑 끝에 세우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더 절실함도 생기는 거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통찰도 생기고 돈 떨어지면 또 영감이 그렇게 잘 와요. 딴짓 하다가 영감이 탁 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몰입하는 거예요. 그때 영감이 이렇게 고양이처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예, 고양이들 보면 이렇게 오라 그러면 안 오고 네. 딴 데 먹을 수 이렇게 툭 치잖아요. 와가지고. 네, 힘을 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전진수입니다. 작곡가이자 사업가 그리고 교육가로서의 김영석 작곡가님이 궁금해서 오늘 세션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인공지능과 창작 크리에이터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작곡가님의 그동안의 역사, 그리고 최근의 근황, 토크 등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옥스포드에서 글로벌 아티스트 6명 중에 한 분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K-팝 덕분이죠. 저보다는 네. K-팝이 그만큼 이상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할을 옥스포드랑 같이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이제 하라고 준 것 같아요. 한국의 작곡가님이 선정됐다라는 거에서도 저는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소식을 네. 들었을 때는 나한테 왜 이러지? 몰래카메라인가? 몰래카메라. 제가 이제 사실 작곡가님 저 너무 어릴 때부터 노래 듣고 컸어요. 1988년에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 노래가 이제 사실 뭐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곡인데 이 곡을 처음에 어떻게 작곡하시게 됐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이제 곡을 의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신인이기 때문에. 네. 제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제 음악으로 많이 만드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을 보고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상한테 맞춰서 쓰기도 하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제 얘기를 쓴 때니까 뭐 그때 뭐 풋풋했던 대학 시절에 뭐 이렇게 썸 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소재로 이제 쓴 곡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곡이 1,400곡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작곡하신 곡은 그거보다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다작이 좋은 거는 아닌데 네. 그냥 이 닦고 세수하듯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다작이라고 하기에는 곡들이 사실 너무 좋아서. 아니요, 그 쓸만한 곡은 몇 곡 진짜 안 돼요. 한 5곡 되려나.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김광석님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뭐 다 아는 변진섭, 신승우, 뭐 김건모, 박진영, 임창정, 박정현, 성시경 뭐 정말 유명하신 가수분들이 또 작곡가님을 안 거쳐가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그런 인연들이 이게 좀 의도적으로 맺어진 건지. 아니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작곡가는 가장 좋은 거는 좋은 가수가 옆에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제가 노래한다고 뜨겠어요. 네, 노래도 못하고. 근데 그런 좋은 가수분들이 2년 안에 같이 연결돼 있었다는 것이 정말 좋은 작곡가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아니 이렇게 거장이고 이렇게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신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겸손하지 않고요. 그냥 하는 거니까. 네. 모르겠어요. 그 손톱만큼만한 재능이 제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권력도 아니고 그냥 제가 밥 먹고 그냥 하는 일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고 하는 게 사실은 본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별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제 천성에 맞게. 다행인 것은 제 천성이
작곡가나 음악하는 사람의 천성이 잘 맞아서 그것이 직업이 된 게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진짜. 저도 사실 테크 쪽을 계속 바라보고 했지만 이게 저랑 엄청 잘 맞는 거예요. 어릴 그럼요, 때부터 그럼요. 이게 핏이 잘 맞고 항상 제가 하는 일들이 약간 덕업일치, 저는 좀 덕업일치 마인드로 맞아요, 일을 맞아요. 하는데 이제 일을 하는 게 또 즐겁고 또 거기서 뭔가 이루는 게 또 기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맞아요. 이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지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희열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걸 다 잊어버리게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덕업일치 말씀하셨듯이 내 천성에 맞는 내 직업을 갖는 거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행운합니다. 행운아. 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트라는 영역이 어쨌든 창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저는 이제 그 아티스트 분들을 보면은 저런 영감을 어디서 얻지? 하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매 순간 영감이 있는 것 같고 일단 네. 지금 이 상황도 어떻게 음악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도 네. 일종의 영감이잖아요. 네네네. 매 순간 영감이고 또 돈 떨어지면 또 영감이 그렇게 잘 와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 돈 떨어지면 바로 막 영감이 이렇게 오고 선불 줘도 영감 오고 막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영감의 어떤 소재인 것 같아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감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제 음악가일 경우에 내가 피아노를 치다 보면 그때 모아지경일 때 뭔가 하나의 테마들이 오고 그 영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딴짓 하다가 영감이 이렇게 탁 오는 거, 뭐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작곡가들이 갑자기 이렇게 놀다가 막 갑자기 다 악보 그리고 막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그럼요.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네. 몰입하는 거예요. 모아지경으로. 그때 영감이 이렇게 고양이처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예, 고양이들 보면 이렇게 오라 그러면 안 오고 네. 딴 데 보고 있으면 이렇게 툭 치잖아요. 와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영감이. 예.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들이 제가 뭔가를 열심히 꼭 해야겠다라고 막 집착하고 이럴 때 오히려 잘 안 풀리고 맞아요. 네,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게 저한테 기회가 돼서 힘을 오늘, 뺐을 때. 네, 힘을 뺐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이 홈런도 힘 주고 있으면 못 친대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다 빼고 네. 욕망도 내려놓고 그냥 거기에만 오롯하게 집중했을 때 그때 이렇게 톡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를 다시 되짚어 보면은 몰입을 해서 거기에 좀 집중해 있는 상태고 그 영감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놓을 때 그때 이제 영감이 찾아오더라. 어찌 보면 신내림 받는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러면 신내림을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받으시는. 작두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작곡가님은 히트작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본인도 사실은 아까도 뭐 어떤 곡은 내가 언제 작곡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너무 많은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 그 작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뭔가 생각하지 않았던 곡이 터졌던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해요. 집중해서 하지 못하고 급하게 썼는데 그게 이제 히트가 된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그때가 제일 막막해요. 왜냐면 신경을 되게 많이 썼는데 히트가 안 됐어. 그러면 이제 그 곡이 남잖아요. 내가 정성을 들인 곡이. 그때는 그게 또 의미가 있고 또 신경 많이 썼는데 히트가 되면 또 그건 그대로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네. 대충 이렇게 신경을 못 쓰고 썼는데 히트가 되면 노력이라는 거를 안 해도 되려나? 왜 히트를 했지 이게? 내가 오롯하게 솔직하게 집중해서 쓴 곡이 아닌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못했는데 그때 조금 이렇게 현타가 사실은 와요. 그런 곡이 어떤 곡이었는지 그 얘기하면 여쭤봐도 가수가 될까요?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그 작곡가님을 위해서 제가 그 묻진 않고 그러면 이제 노력했는데 잘 된 곡을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노력을 열심히 안 했지만 히트 친 곡은 어쩌면은 그 순간에는 작곡가님이 힘 빼고 맞아요. 친 게 아닐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생각. 힘을 뺀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굉장히 코어 엑기스가 남아서 집중력은 있는데 그게 이제 집중력으로서 이제 승부를 본 거일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곡을 만드시고 평소에 고민을 긴 시간 동안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쓴 곡이 또 히트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리스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롯하게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했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왜냐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네. 들었던 음악에도 영향을 받고 대상에도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드라마나 그러니까 일종의 비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테크닉은 이제 피아노는 치지만
이 그릇 안에 뭘 담을까는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보다 이 환경이 주는 혹은 내가 집중하는 것에 뭐 영향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계속 비워내는 게 또 하나의 그 직업적인 측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네. 들고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A라는 그 가수를 타겟에서 썼는데 이게 다른 가수한테 가서 잘 히트친 곡 이런 곡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뭐 내게 오는 길 같은 경우도 성시경 네. 씨가 불렀는데 원래 데모를 딴 가수를 줬어요. 네. 근데 이제 여차저차하게 안 돼갖고 성시경이 부르고 또 베이박스의 킬러라는 곡도 네. 사실은 그 전에 다른 가수가 불렀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묻혀 있는 곡이었거든요. 네네네. 그걸 또 베이박스가 불러서 히트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여러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사대가 맞다고 해야 되나? 네, 운명을 찾아간 예, 거네요. 운명을 찾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작곡가님은 사실 많은 그 가수들하고 작업을 하셨는데 아직 못 해본 가수들 중에 하고 싶은 가수가 요즘 가수들 너무 하고 싶죠. 아, 폴 블랑코라든가 네. 이렇게 최유리 네.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작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려워할까봐 외려 제가 위축되고 뭐 좀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고 싶죠. 오늘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말씀드릴 테니까 밑에 자막 쫙 이렇게 또 새로운 세대들하고 하면은 또 영감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주고 받는 거니까요. 그들의 어떤 음색이나 생각 표현하는 방식에 의해서 또 내 곡도 바뀌고 이게 계속 물 같아요. 섞이고 또 다른 색깔을 내고 이렇기 때문에 네. 새로운 그런 분들하고의 작업이 되게 기대되고 근데 항상 이제 나이 차이가 이제 갭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발 좀 어렵게 생각하지. 왜냐면 저는 상대방이 편해야 제가 편한 스타일이거든요. 우려는 있죠. 괜히 불편해할까봐. 네. 뭐 저도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코칭도 하고 멘토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제가 거꾸로 배우는 게 훨씬 많은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진 이제 에너지도 그렇고 오히려 정말 배우려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제가 뭔가 하나를 얘기하면 10개를 가져가고 흡수하는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좀 제가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제가 가진 것도 나눠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100이 되는 거고 특히 예술 쪽 분야도 어떤 사람한테는 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중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코드가 맞는 파트너를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 결국 사람이죠. 결국은 사람이죠. 예.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은가. 기술이 발달할수록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막 일을 하다가 보면은 하다가 어느 때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이렇게 막혀 있는 기간이 있어요. 약간 슬럼프 같이 뭐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매 순간 슬럼프죠. 매 순간. 예, 그러니까 1,400~500곡 썼다고 했는데 네. 1,400~500번 슬럼프예요, 사실은. 막 술술술 써지는 경우는 진짜 없죠. 술 먹고 그 기분에 썼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술술술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모티브 2마디나 4마디가 이제 떠오르면 그걸 어떻게 조탁하고 계산하고 또 놔뒀다가 다시 보고 또 다시 고치고 하면서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천재라고 생각하면 되게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혹은 진짜 천재가 있을 수 있겠죠. 네네네. 그 순간 앉아서 막 악보 쫙 그리고 이제 네,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감은 안 돼서 매번 슬럼프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다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텐션 업. 그런 때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노하우라기보다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뭐 술을 먹는다거나 네. 음악을 듣는다거나 혹은 뭐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딴짓을 그냥 한다거나 방법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곡을 쓰는 거예요. 결국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곡을 쓰는 것. 그래야 이제 만족이 생기는 거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술을 좀 많이 먹기도 하고 수다도 떨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요즘에는 슬럼프라기보단 그러려니 해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떠오르는 건 당연한 거다. 네. 이걸 그냥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죠. 단 순간 집중력은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이제 훅 하고 들어가는 거죠. 순간 딴짓 하다가도
피아노 앞에 앉으면 훅 집중하는 그것은 좀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 슬럼프와 같은 그런 단계와 집중하는 단계가 계속 어떻게 보면 작곡가님의 삶의 일부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 사이클이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워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 자신을 잊어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아는 있지만 비워놓는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 편견이라든가 혹은 나의 어떤 그동안 해왔던 어떤 성과라든가 네. 이런 걸 빨리빨리 없애야 내 스스로 벼랑 끝에 세워놓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안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세워놓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절실함도 생기는 거고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뭐 통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더 집중하게 되고 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룬 분들은 그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과정들을 겪어보면 볼수록 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기술을 알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제가 또 할 줄 아는 것도 많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과거에 누렸던 그런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잊어버리고 제가 또 다음에 어떻게 넥스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안감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통찰력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불안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불안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소재죠. 네. 그러니까 소재라기보단 필요한 어떤 양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불안 때문에 상상력도 생기는 거고 그 컴플렉스 일종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도구화시켜서 이걸 좀 더 나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제가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정말 많은 거를 저도 느끼게 되는데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뭐 어떻게 피하는 법, 불안을 피하는 법, 불안하지 않게 되는 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슬럼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걸 소재로 사용하는 거죠. 저는 긍정적으로. 베토벤 얘기를 가끔 제가 하는데 네. 베토벤이 9번 교향곡 쓸 때 귀가 안 들렸잖아요. 안 들렸죠. 지구상에 가장 화려하고 커다란 사이즈의 수백 명의 그 합창단과 함께 엄청난 큰 무대인데 9번 교향곡이 베토벤이 그때 귀가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썼을까? 저는 제가 베토벤이라면 귀가 안 들리면 뭐 술 먹고 막 거의 인생 끝났다고 살았을 것 같아요. 베토벤도 술 먹었겠죠. 지도 깝깝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막 이렇게 원망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천국의 소리는 뭘까라는 물음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작곡가의 저의 내피셜이에요. 네. 그럼 그 자체가 소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쓴 거잖아요. 자신의 그 컴플렉스 안 들리는 거 그리고 그 소재를 음악으로 승화시킨 거 자체가 그래서 최고의 악성 음악의 성인이다. 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나이도 사실은 컴플렉스일 수 있잖아요. 이제 나는 뭐 이제 뒷방 노인네고 뭐 왜냐면 워낙에 트렌디한 시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keep going, 계속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하는 과정에서 사실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 스트레스도 좀 많이 또 감소가 되기도 하고요. 집중하니까. 예, 맞아요. 집중을 하니까. 몰입하면 다른 게 다 가볍죠. 그리고 몰입을 할 때 굉장히 저는 좀 쾌감 같은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거 하고 딱 나왔을 때 이제 내가 뭔가를 또 해냈구나. 뿌듯한 거. 성취감. 네, 성취감입니다. 성공은 모르겠는데 성취감이 중요하죠. 네, 성취감 중요합니다. 네. 그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아티스트들하고 이제 일을 할 때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좀 나눌 만한 게 있었는지 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나윤건이라는 아주 발라드 너무 최고죠. 근데 그 친구 1집 작업할 때 노래 너무 잘하는데 안 슬픈 거예요. 그 친구가 21살이었던 것 같은데 야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왜 하나도 안 슬프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별 노래였거든요. 윤건아 너 저기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이 있니? 그래서 없다는 거야 아직. 이별해 본 적도 없어? 당연히 사귀어 본 적이 없으니까 없죠. 녹음하다 스탑 시켰어요. 잠깐. 야, 이별도 안 해본 친구가 이별 노래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끼리 회의를 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지금? 그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안 슬픈 거예요. 세련되기만 하고. 그래서
야, 그러면 어디 그 연기자 지망생한테 연기 공부 겸 나윤건을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설레게 한 다음에 뻥 차는 거를 좀 한번 몰래카메라처럼 그런 걸 해야 되나? 막 그런 네. 기억도 있고요. 하셨나요 혹시? 아니, 안 했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거죠. 다급하니까. 네. 저는 이제 노래할 때 음정이 조금 틀리고 박자가 조금 틀려도 그 필이 좋으면 살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박진영 1집에 너에 대해서 앞부분을 들어오면 이 음정이 맞나? 근데 그거 그냥 살렸어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왜냐면 저는 노래를 연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세련되게 잘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진심이 딱 느껴지는 게 전 스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다 진짜 오토튠도 하고 뭐 리듬도 다 잘라서 정확하게 붙이고 네. 정말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노래하는 것들을 맞추는데 조금 어리숙해도 얼기설기해도 그 느낌이 있으면 전 살리는 편인데 박진영의 너에 대해서라든가 뭐 또 혹은 이 밤의 끝을 잡고 김조한 너무 네. 노래 잘하잖아요. 들어보면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 같았으면 다 이제 오토튠으로 맞췄을 것 같아요. 그런 정서가 요즘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좀 완벽하지 않아서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막 그 진짜 아날로그 느낌. 그 봉준호 감독의 삑사리론 같은 거 그런 느낌들이 묻어 있어야 이게 정감이 가는데 요즘 이제 음악들 들어보면 물론 다 좋은 너무 음악 완벽하죠. 딱 들어보면 그냥 깔끔하잖아요. 딱 네. 깔끔하고 네. 다시 듣고 싶은가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인간미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약간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도 인간미라는 하고. 거는 네. 결국엔 불완전함이잖아요. 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인간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밸런스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밸런스를 프로듀서가 요 밸런스를 맞추는 것 혹은 그걸 이해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런 게 너무 힘든. 왜냐면 좀 더 부르면 좀 더 잘 부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밸런스가 힘든데 하여튼 평생 그거는 그 오차 범위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렇게 작곡가로서 이제 그 가수랑 작업을 할 때 가수가 좀 원하는 거랑 내가 하는 거랑 좀 안 맞을 때 이런 일은 없나요? 작업을 하면서. 많은데요. 네. 가수가 원하는 게 있으면 훨씬 작업이 좋아요. 그래요? 예, 오히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자기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는 대로 가는 건 재미없어요. 내가 이렇게 미는데 저쪽이 장력을 갖고 밀면 여기서 뭔가 시너지가 나올 것 같아. 그게 신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 말 있는 그대로 다 따라 불러가 신뢰가 아니라 저는 여기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막 부딪혀 가면서 가는 것. 그게 결국 좋은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전 신뢰라고 생각해요. 와, 정말 굉장히 음악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나 기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는 건데. 다 똑같은 얘기인 것 네, 같아요. 저도 뭐 결국에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냥 시키는 대로 뭔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쭉 가면은 오히려 결과물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고 그걸 가지고서 서로 어느 정도 충돌을 하면서 또 건전한 상태에서 디베이팅을 막 해서 더 좋은 거를 할 때 이제 고객들이 좋아하는. 그게 신뢰예요. 네. 저는 회의할 때도 의견을 얘기를 안 하는 건 얌전하고 말 고분고분 잘 듣는 직원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한 직원인 거예요. 맞아요. 이 프로젝트에서 고민을 했다면 분명히 의견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기업마다 또 그런 문화가 안 돼 있는 데도 많고 사실 상명하복이니까. 네, 네. 그런 데도 있는데 어쨌든 고객한테 잘 원하는 게 가는 게 중요하지. 결국 소비자죠. 예, 그냥 제공하는 사람이 그냥 뭐 사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딱 내면은 사실 그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AI 그런 회사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면 우린 이런 기술이 있어요. 이런 기술이 있어요. 되게 프라이드 가질만 하죠. 근데 소비자가 그걸 원할까는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접점들을 얘기해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린 이런 기술이 있어. 그걸 어디다 쓰지? 근데 이렇게 하면 그 기술도 유용하겠다 하고 이제 방법을 소비자 단에서 찾는 거잖아요. 서로 예. 피드백을 막 주는 그게 거죠, 되게 적극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 곡도 유명한 곡들을 많이 남겼지만 또 영화 음악, 드라마, 뮤지컬 이런 거 하셨잖아요. 닥치는 대로 하고 닥치는 대로 있죠. 하셨죠. 근데 그게 이렇게 그 영역을 넘나들면서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원래? 그게 이제 글로 따지면 네. 소설을 쓰느냐
네. 수필을 쓰느냐 시를 쓰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다르잖아요. 물론 다르죠. 네. 저는 이제 한양대음대 클래식 작곡가를 졸업했고 대중음악을 하지만 조금 더 스케일이 있거나 시간의 어떤 길이가 있는 음악들도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 음악이나 뮤지컬 음악은 대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본인이 그런 레시피를 많이 갖고 있다면,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다면 기대가는 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 이제 감독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악기는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하고 싶은지, 레퍼런스는 뭐가 있는지, 뭐 여기는 음악을 난 넣자, 감독은 빼자, 아니다 넣어야 된다, 치열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 감독이 결국 종합예술가거든요. 영화. 그렇죠, 그렇죠. 감독의 의도가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의도를 파악하되 그 의도에 내가 어떤 시너지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하고, 저는 사실 오케스트라로 막 하고 싶은데 감독이 아니야, 이건 기타로 했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의 의도가 뭔지를 내가 빨리 파악하고 또 내 의견도 얘기하다가 맞춰야 되고, 그래서 가장 베스트로.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스텝인 거예요. 영화 네, 음악, 네, 네. 드라마 음악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가요 쪽으로 넘어오면 프로듀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일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시키는 거 하는 게 쉽긴 그렇죠. 하죠. 물론 일 양은 되게 많고 네. 음악 장르도 너무 복잡하고 또 감독 비유도 맞춰야 되고 그렇지만 재밌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대중음악에서 안 쓰는 장르도 쓸 수 있고 대중음악에서 안 쓰는 코드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되게 재밌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각자의 그 어떤 폼에 따라서 드라마 뭐 혹은 영화 뭐 뮤지컬 예. 뭐 가요 이렇게 다 각자 이렇게 스위치가 조금씩 달라서 네. 근데 결국엔 공통 부분은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이제 하다 보니 이것저것 좀 하게 됐네요. 네.